어디선가 들어오는 지식. 정보마당의 데이터는 극소수 독특한 사람들만이 명확하게 읽을 수 있다. 대다수는 번뜩이는 이해감과 막연한 지식의 형태로 이 데이터의 여운만 얻을 뿐이다. 과학과 창의적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며칠에서부터 몇 년에 이르는 상념과 숙고 끝에 통찰력을 얻는다. 새로운 것을 찾아내기란 어려운 일인데, 왜냐하면 생각을 아무리 많이 한들 생각 방출의 주파수가 선택의 공간에서 이미 구현된 섹터에 가장 쉽게 맞춰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새로운 것은 항상 구현되지 않은 구역들에 놓여 있다. 하지만 그 섹터들에 어떻게 맞춰야 하나? 이 방법을 우리가 아직은 알 수 없다. 물질로 구현된 구역들에서 새로운 해결책을 찾는데 딱히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잠재의식이 구현되지 않은 섹터로 어쩌다가 들어선다. 그런데 그런 데이터는 낯익은 상징적 해석의 형태로 포장되지 않고, 그래서 의식은 그것을 흐릿하고 막연한 정보로 인식한다. 이때 뇌가 이 정보의 본질을 어찌어찌 알아차리게 되면 명료한 이해와 통찰이 생긴다. 의식과 잠재의식의 작동 메커니즘에는 모호함과 모순이 많다. 우리는 이 모든 문제를 다 다루지는 않고 몇 가지 측면만 살펴볼 것이다. 용어와 의미론에서 혼란을 피하기 위해 의식과 관련되는 것을 모두 마인드로, 잠재의식과 관련되는 것을 모두 영혼으로 단순하게 나타낼 것이다. 만약 영혼이 말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마인드가 이해했다면 인류는 정보마당에 곧장 접근했을 것이다. 그때 우리의 문명이 얼마나 높은 곳에 이르렀을지는 상상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마인드는 영혼의 목소리를 들을 줄 모를 뿐만 아니라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다. 인간의 눈길과 관심은 항상 바깥 세계의 대상들이나 내면의 생각과 심적 체험에 사로잡혀 있다. 내면의 독백은 거의 멈추는 법이 없으며 마인드의 통제를 받는다. 그런데 마인드는 영혼의 가녀린 신호를 듣지 않고 자기 말만 권위적으로 하고 또 한다. 마인드가 이른바 생각이라는 걸 할 때 그건 구현된 섹터에서 가시적인 대상들의 특성을 나타내는 범주를 이용한다. 달리 말해 마인드는 상징이나 단어, 개념, 도식, 법칙 등 설정된 기호나 명칭의 도움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모든 정보를 마인드는 적절한 기호에 따라 분류하려고 한다. 기호나 명칭, 표지는 주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주어진다. 그래서 하늘은 파랗고 물은 습하고 새는 날아다니고 호랑이는 위험하고 겨울에는 춥다 같은 식이다. 만약 구현되지 않은 구역에서 얻은 정보에 아직 합리적인 기호나 표지, 명칭이 없다면 그 정보를 마인드는 이해할 수 없는 지식 같은 것으로 받아들인다. 만약 그 지식에 새로운 기호나 명칭을 도입하거나 그걸 기존 기호의 범주에서 설명하게 된다면 새로운 발견이 탄생하는 것이다. 새로운 지식이 어떤 기호나 표지, 명칭을 찾기란 항상
근본적으로 매우 어렵다. 음악을 난생 처음 듣는 사람을 상상해 보시라. 음악 또한 소리 형태의 정보이다. 이 정보를 얻을 때 마인드가 그걸 알기는 하되 이해하지는 못한다. 음악을 처음 듣는 사람의 마인드에는 그에 합당한 기호나 명칭 표지가 당장에 없기 때문이다. 사람이 음악을 여러 번 듣고 음악가나 악기, 악보, 노래 등의 기호와 대상을 다 보여줄 때 비로소 이해가 생겨난다. 그러나 마인드가 음악을 처음 들을 때는 마인드에게 그건 완전히 실제로 아는 것이면서도 이해되지 않는 신비였다. 어린아이한테 우유는 하얗다는 정의를 설명해 보시라. 아이는 추상적인 카테고리를 이제 막 이용하기 시작한 만큼 많은 질문을 쏟아낼 것이다. 글쎄, 우유가 무엇인지는 안다. 근데 하얗다는 건 무슨 뜻이야? 그건 색깔이야. 그럼 색깔은 뭐야? 그건 물체의 고유한 속성이야. 그럼 속성은 또 뭐야? 그럼 물체나 대상은 뭐야? 궁금증이 끝없이 펼쳐질 것이다. 그럴 때 설명하기보다는 다양한 색깔의 물체들을 보여주는 게 더 쉽다. 그러면 아이의 마인드가 사물의 차이를 색깔이라는 추상적 범주에서 구별할 것이다. 바로 이렇게 마인드는 자기 주변의 모든 것에 정의를 내리고 기호나 명칭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이 정의를 이용하여 생각이라는 작업에 들어서게 된다. 이런 마인드와 달리 영혼은 기호나 명칭을 이용하지 않는다. 우유가 하얗다고 영혼이 마인드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마인드가 추상적인 범주를 이용하여 생각하기 시작한 이후 마인드와 영혼의 관계가 점차 위축됐다. 영혼은 추상적인 범주를 이용하지 않는다. 영혼은 생각하거나 말하는 게 아니라 느끼거나 그냥 안다. 이 알고 있는 것을 영혼은 단어나 상징으로 표현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마인드가 영혼과 일치할 수 없다. 영혼이 물질로 구현되지 않은 섹터에 맞춰지고 조정되고 물질 세계에 아직 없는 것을 알았다고 가정해보자. 이 정보를 영혼이 어떻게 마인드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게다가 마인드는 끊임없이 자기 말을 늘어놓느라고 분주하다. 마인드는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여기면서 모든 정보를 항상 통제한다. 영혼으로부터는 그저 모호한 신호만 들어오는데 이게 무엇인지 마인드가 자체 카테고리들로 언제나 결정하거나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건 아니다. 영혼의 이런 불분명한 감정과 지식이 마인드의 시끄러운 생각에 빠져 허우적댄다. 그리고 그러다가 마인드의 통제가 느슨해질 때 직관적인 지식과 느낌이 의식으로 침투한다. 이것이 희미한 이해감으로 나타나며 이 모호한 이해감을 우리는 내면의 목소리라고 부른다. 마인드의 통제력이 떨어지며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영혼의 감정이나 지식을 느낀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새벽별 바스락거리는 소리이다. 즉, 말이 없는 목소리요, 생각이 없는 숙고, 볼륨이 없는 소리이다.
당신이 뭔가를 이해는 하는데 뚜렷하지 않다. 이때 당신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직관적으로 느끼는 것이다. 직관이 어떤 것이며 무엇인지는 누구나 경험한 적이 있다. 예를 들면 누군가가 지금 올 것 같다거나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다거나 뭔가를 별다른 설명 없이 그냥 안다고 느끼는 것. 마인드는 끊임없이 생각을 만들어내느라고 바쁘다. 이 생각 믹서기에 영혼의 목소리가 문자 그대로 묻혀버리고 그래서 직관적 지식에 접근하기가 어렵다. 생각의 질주를 멈추고 허공을 그냥 응시한다면 새벽별들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즉 말이 없는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많은 물음에 대한 답을 영혼이 찾아낼 수 있다. 물질로 구현되지 않은 섹터들에 영혼이 맞춰지게 하고 영혼이 전하고자 하는 것을 마인드가 듣도록 하기란 사실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자. 영혼에는 아주 분명한 감정이 두 가지 있다. 바로 정신적인 편안함과 불편함이다. 이 감정을 마인드는 이런 식으로 가리킨다. 난 기분이 좋아. 나는 기분이 나빠. 나는 확신해. 못 믿겠는데. 마음에 들어. 아니야, 마음에 안 들어. 등등. 삶의 모든 단계에서 우리는 이걸 해야 할지 저걸 해야 할지 결정하게 된다. 선택의 공간에서 물질적인 구체화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 우리 각자가 나의 삶이라고 부르는 것이 나온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따라 이런저런 섹터가 물질로 구현된다. 실현된다. 영혼은 정보마당에 접근할 수 있다. 저 앞에 아직 물질로 구현되지 않았으나 곧 다가올 섹터에 있는 정보를 영혼은 어떤 식으로든 본다. 아직 물질로 구현되지 않은 섹터에 영혼이 조정되어 있다면 영혼은 거기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안다. 즐거운 것이든 불쾌한 것이든. 바로 이 영혼의 감지를 마인드가 심적 평온이나 불편함 같은 희미한 느낌으로 인식한다. 영혼은 무엇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지 아주 종종 알고 있다. 그리고 그걸 가녀린 목소리로 마인드에게 알리려고 한다. 하지만 여기에 마인드는 거의 귀 기울이지 않거나 그 희미한 예감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마인드는 진자들한테 사로잡혀 있고 여러 문제 해결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며 자기가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확신한다. 마인드는 논리적인 통로와 상식에 따라 의지가 실린 결정을 내린다. 하지만 합리적인 추론에서 반드시 올바른 결정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 이런 마인드와 달리 영혼은 생각이라는 걸 하지 않으며 그냥 느끼고 그냥 안다. 그래서 실수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겪고 나서 그게 잘 안 될 거라는 걸 난 알고 있었잖아.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뒤늦게 알아차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어떤 결정을 내리는 순간에 영혼이 마인드에게 건네는 말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법을 익히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하기가 그리 어렵지는 않다. 자기 내면의 관리인이
영혼의 편안한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게끔 단속하기만 하면 된다. 자, 이제 당신이 어떤 결정을 내린다. 당신의 마인드는 진자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거나 어떤 문제 해결에만 골몰한다. 새벽별들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자신의 영적 상태에 주의를 돌려야 한다는 점을 필요한 순간에 떠올리는 것으로, 기억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게 너무 사소해서 흥미롭지 않게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게 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자기 감정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데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보다 합리적인 논거를 믿는 경향이 더 크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적인 평온 상태에 눈길 돌리는 법을 잊고 말았다. 이제 당신은 마음속에 있는 해결책 가운데 하나를 실행한다. 이 순간 마인드는 느낌이 아니라 건전한 판단을 따른다. 그 순간에 마인드는 그 어떤 느낌을 인지하는 경향이 전혀 없다. 하지만 당신이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 기억하게 된다면 당신의 느낌에 주목하시라. 뭔가가 당신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거나 불안케 하거나 위구심이 들게 하거나 아니면 마음에 들지 않나? 이제 결정을 내린다면 마인드한테 잠시 입 다물고 있으라고 이른 뒤 자문하시라. 지금 나는 좋은가? 아니면 나쁜가? 이제 다른 해결 방식에 눈길 돌리고 또 자문하시라. 지금 나한테 좋아? 아니면 나빠? 만약 두 가지 해결책에 일관된 느낌이 없다면 영혼의 메시지를 마인드가 아직도 제대로 듣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당신 내면의 관리인이 당신의 영적 평온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게끔 더 자주 체근하시라. 그런데 당신의 물음에 대한 대답이 일관되지 못하고 애매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런 경우 아주 불확실한 데이터에 의존하는 건 금물이다. 마인드가 속삭이는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 아니면 문제나 물음을 단순화해야 한다. 만약 그래 좋아 혹은 안 좋아 어느 쪽이든 일관된 대답을 얻게 됐다면 이건 새벽별들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들었다는 뜻이다. 이제 당신은 해답을 알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영혼의 지시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우리가 항상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물질로 구현되지 않은 섹터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만큼은 적어도 알게 될 것이다.